and don't come back. 결국 직장에서 쫓겨난 게이지 씨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생계를 유지하는 등 거리를 전전하다가 간질병에 걸려 35세에 사망합니다. 현재 게이 씨의 유골과 쇠파이프는 하버드 대학교에 보관 중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요청에 의해 쇠파이프도 시신과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아니 이게 실화죠, 박사님? 예, 물론 실화입니다. 예,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예. 당시에도 이 일은 사실은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그 유골과 파이프를 보관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의미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서 1994년에 다마지오라는 연구자와 그의 연구진들이 이 사람의 뇌를 컴퓨터로 다시 재구성해내면서 밝혀졌습니다. 복원을 했구나. 이 뇌의 표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게이지 씨가 주로 손상받았던 뇌의 부위는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전두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사로 치면 CEO와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해서 행동 명령을 내리죠.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제대로 어떤 것을 실행하거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게이지 씨는 운동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없었습니다. 게이지 씨가 뭔가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성격이죠. 성격. 오죽하면 친구들이 게이지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요. 게이지 씨를 관통한 파이프는 뇌의 가장 앞쪽 그리고 뇌의 안쪽 부분을 관통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의 성격과 자기의 의사결정 능력, 감정을 만들어내고 조절하는 부위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기억력과 어떤 판단력 같은 거는 많은 연구를 했지만 과연 사람의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이지 씨의 사례를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감정도 결국은 뇌에서 만들어지고 일어난다는 그러한 결론을 실마리를 얻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야는 다 이 뇌와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 이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예,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영화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멘토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메멘토 하나 아시죠? 아시는 영화죠? 이런 영화 같은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생긴 일인데요. 그 헨리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서 심한 간질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줘도 잘 낫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양쪽, 그 헨리의 눈 위쪽에 이 빨대 같은 은빛 빨대를 꼽아서 그 뇌를 뽑아내게 됩니다. 좀 살벌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측두엽이 같이 딸려 나오는데 이 측두엽이 없어짐으로 해서 헨리의 간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기억력도 함께 없어진 겁니다. 아까 그 메멘토에 나온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기억이나 전에 그 수술을 받기 전의 기억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새롭게 벌어진 일들은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53년도에 이제 그 수술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보면 계속 트루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53년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또 어머니가 196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억이 없어진 건데 이런 그 기억력 상실은 개인적으로는 헨리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이 측두엽에 기억의 중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밝혀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야, 저는 그 영화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메멘토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드류베리모어가 나왔던 그 영화 있죠? 그게 부위마다 역할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알아서 돌아가고 그 부위가 손상되면 정말 몸하고 관계없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뭐 기억을 한다던가, 그렇죠. 생각을 한다던가, 뭐 성격이라던가. 그런데 이렇게 손상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이 스튜디오에 영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이클 핀치 교수께서 와 계시거든요. 예. 지금 계명대학에서 한국 문화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있어요. 한국 역사학을 공부하고. 자, 정말. 오늘 어떤 무서운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저는 민영환 선생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충정공 민영환 구한말의 문신으로 한국 최초 러시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여서 을사늑약 체결 후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자결을 택한 순국지사. 1905년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의복이 놓여있던 자리에서 대나무가 솟았다. 그리고 뭐야? 아니, 화를 내요, 왜? 홍길군 세구단 되게 다혈질이시네요. 궁금해. 대나무가 자랐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잎이 푸르다.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홍길군 어때요? 나 솟자마자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솟자마자 죽었다, 대나무가. 죽었다. 대나무가 솟자마자 죽었다. 예, 말도 안 돼. 그리고 절대 뽑히지 않는다. 대나무가. 무엇을 동원해도. 절대 뽑히지 않는다. 그것도 팀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나무. 아, 모르는구나. 예. 뱀부. 뱀부요. 네. 사실 뭐 절대로 잘리지 않다 뭐 이런 거. 잘리지 않는다. 유나야. 저는 의복이 놓여있던 자리에서 자랐다고 했기 때문에 의복은 사라졌다. 의복은? 의복이 대나무가 대나무가 됐다. 의복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서 그게 자란 거예요. 대나무 의복을 뭐? 대나무 솟았다. 칼이 되었다? 칼이 되었다. 죽도.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대나무는 사라지고 칼이, 장검이 놓여있다. 그러니까 그 대나무 자체가 칼이 된 거죠. 칼이요? 그러니까 대나무 칼이 됐던 예. 그런 느낌. 정말 뇌를 많이 쓰시는군요. 권일 씨. 그리고 그곳은 관광지가 되었다. 야, 초신성. 웃겨. 자, 뭐 이렇게 나라를 내줄 순 없다. 그래서 이 자결을 했다는 거죠. 상소를 네. 올리다. 근데 그렇게 그 의복이 있던 자리에서 대나무가 쏟았다. 이건 너무 우연적인 일이고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 사진도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사진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환 한국 최초의 러시아 특사로 을사늑약 체결로 자결하는데 1905년 11월 30일 자신의 명함에 유언을 빼곡히 적어내리는 민영환 선생. 그리고